여러분,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년 더 늙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 비타민 C요? 그거 감기 걸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안에서부터 수리하는 복구 시스템입니다. 혈관을 닦고 피부를 살리고 심지어 뇌까지 보호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대부분이 이 강력한 영양소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챙겨 먹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잇몸은 자꾸 붓고 감기만 오면 바로 누워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비타민 C를 먹어도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둘째,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7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셋째,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복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뛰어노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일 때마다 몸속에서는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결국 터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녹슬 듯 손상되고 결국 노화와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비타민 C가 등장해요. 이 영양소는 활성산소를 붙잡아서 없애버리는 천연 소방수입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거예요. 대한순환계약회의 발표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세요?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잖아요. 끊임없이 피를 보내죠. 비타민 C는 그 펌프로 연결된 수도관, 즉 혈관의 내벽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염증이 생기는데 비타민 C는 그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결국 비타민 C는 혈관의 수리공이기도 한 셈이에요.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심장마비, 뇌졸중이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비타민 C가 바로 그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도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탄력, 주름 개선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콜라겐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콜라겐 제품을 드셔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그걸 합성하지 못합니다. 공장에 재료는 쌓여 있는데 조립하는 기술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만 날리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한 분들은 피부가 맑고 상처도 빨리 낫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 재생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래 모임에 나가셔도 요즘 뭐 드셔요? 피부가 좋아지셨네.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뇌와 신경에도 비타민C는 필수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무게는 전체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를 쓴다고요.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비타민C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발표를 보면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에서 비타민C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짐이 되는 것.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두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박오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3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안 좋으셨죠. 그러다가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C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C를 나눠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그렇게 자주 걸리던 감기가 뚝 끊겼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들이랑 배드민턴 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부, 혈관, 면역, 뇌. 이 네 군데가 비타민C의 주무대입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 한 합성을 돕고, 혈관에서는 상처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에 맞서고, 뇌에서는 노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영양제라기보다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복합 수리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타민C는 물에 녹으니까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가요. 맞습니다. 일부는 나갑니다. 하지만요, 그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남은 양이에요. 혈중 농도가 높아져야 세포가 재기능을 합니다. 소변으로 나가는 건 남은 양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두세 번 복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인지 어떻게 아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감기가 자주 걸리시나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상처가 잘 안 낫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감 정도로만 느껴지거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몸 구석구석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증상,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당장 비타민C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잇몸에서 시작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시나요? 잇몸이 붓거나 치아 사이가 헐거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면서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가 쉽게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우리 세대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가 부실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온몸이 약해지거든요. 두 번째 신호, 멍이 쉽게 생기는 겁니다.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오래 가거나 색이 진하게 남아버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피가 새어나와 멍이 생깁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혈관이 약해졌다는 경고예요. 세 번째 신호,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겁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며칠씩 아물지 않고 딱지가 생겼다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 있으시죠? 비타민C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부족하면 상처가 오래가고 피부가 잘 트고 거칠어져요. 특히 손등이나 팔뚝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진다면 그건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비타민C가 부족해서 재생이 멈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늘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면요.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보조 엔진입니다. 세포의 배터리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족하면 세포의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와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감기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으시나요? 비타민C는 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연료를 잃어 상태가 돼요. 경찰관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랑 같습니다. 실제로 감기약보다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 게 면역 방어력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 피부가 칙칙해지는 겁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두워졌다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거울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속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고 자외선에 훨씬 쉽게 손상돼요. 그게 햇빛 때문이 아니라 피부 속 항산화력이 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래 친구들 만나면 나만 유독 늙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신경 쓰이시잖아요. 마지막 7번째 신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생각이 흐릿해지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아, 그거 뭐더라?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는 경우 늘어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산화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비타민C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잇몸이 튼튼해지는데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흡수율과 유지 시간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즉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 말은 곧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그 뒤엔 빠르게 떨어집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하루에 1000mg 한 알만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몸속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이 진짜 필요한 순간엔 이미 다 빠져나간 뒤죠. 그래서 비타민C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두세 번으로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 500mg씩 나누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우리 세포가 꾸준히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공복이 좋냐, 식후가 좋냐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식후입니다. 흡수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안정성은 식후가 훨씬 높아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만나 일부 분들에게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복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식후에 먹으면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의 위장이 젊었을 때만 못하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제 형태별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형 비타민C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비타민C 원료인 아스코르빈산을 정제나 가루 형태로 만든 겁니다. 물을 마시면 곧바로 녹아서 흡수되죠. 흡수는 빠르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먹고 2-3시간 후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다음엔 소변으로 거의 다 배출돼요. 그래서 일반형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눠서 자주 먹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리포조말 비타민C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약국이나 온라인몰에서 흡수율이 3배 높다 이런 문구로 많이 보이죠?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그게 가루인가요? 액상인가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리포조말은 형태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비타민C를 기름막으로 감싸 만든 기술입니다. 일반형은 물에 녹기 때문에 장벽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마치 물이 기름에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리포조말은 지방처럼 작동해서 장세포 속으로 쏙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 가까이 나오고 혈중 농도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일반형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리포조말은 지방층으로 감싸져 있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리포조말형이 훨씬 안전해요. 우리 나이대에 위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구미형이 있습니다. 젤리처럼 씹어서 먹는 형태죠. 편하고 맛있지만 비타민C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미형은 보조용으로만 드시고 주 복용은 일반형이나 리포조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리포조말 형태를 추천드려요. 비싼 것 아니냐고요? 요즘은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하루 커피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고용량 비타민C 하루에 2000mg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용량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2000mg 이상은 장기 복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1000틀 1500mg,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은 500틀 1000mg 정도가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흡수율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고의 조합입니다. 혹시 철분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C는 철분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꼭 함께 드셔야 해요. 우리 어머니들 빈혈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음으로 피부 재생에 좋은 조합인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그걸 바로 쓰지 못하고 분해한 뒤 다시 합성해야 합니다. 그 합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피부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특히 저녁 복용이 효과적이에요. 음식으로도 보충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키위, 딸기, 귤, 파프리카가 좋습니다. 이런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더 천천히 흡수되고 오래 머물게 해요. 영양제의 효과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영양제 하나에 귤 1개, 이 조합을 자주 추천드립니다. 집에 귤 있으시죠? 오늘부터 같이 드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건 물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에 자극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을 땐 미지근한 물 1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함께 먹으면 손해보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복용 후 커피를 바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아침에 영양제 먹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 있으시죠? 우리 세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부터 끊으시는 게 좋아요. 1시간만 참으시면 됩니다.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공 첨가물과 인스턴트 음식의 나트륨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늘려요. 비타민C는 그 산화 스트레스를 잡느라 흡수되자마자 다 소모돼 버립니다.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 중에 다시 쓰레기를 쏟아붓는 셈이죠. 가능하면 비타민C 복용 전후 1~2시간은 가공식품과 탄산을 피하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술과 흡연은 비타민C의 최대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되고 흡연은 한 개비당 25mg 이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잦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C를 최소 2배 이상 보충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칼슘과 만나면 결석 위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 중이시라면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워서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신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궁합을 맞춰야 진짜 힘을 냅니다. 철분과 만나면 피를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고, 물과 만나면 흡수를 높이고, 커피와 만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비타민C는 언제,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영양소예요. 다음으로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침은 비타민C의 첫 번째 골든 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아침엔 혈중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입니다.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시고요. 이 습관 하나로 아침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점심은 어떨까요? 점심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비타민C는 세포의 엔진오일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보충하면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고 식후 피로도 훨씬 덜해요. 식사 후 30분쯤 비타민C 500mg을 다시 드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건 철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비타민C는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 근육, 혈관을 복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밤엔 리포조말 형태가 좋습니다.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어 밤새 세포 재생을 돕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같이 먹으면 좋은 건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혈관, 근육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이 정화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의 피로가 덜하고 피부가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루틴 하나로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며칠만 해보시면 거울 보실 때 다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말고 식사 후에 드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00mg 정도로 제한하세요. 흡연자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 2000mg 정도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리포조말보다는 일반 비타민C 형태가 더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조금만 조정해도 비타민C의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단순히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비타민C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율자이자
피로와 염증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에요.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살리고 심지어 마음의 안정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비타민C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우리 몸의 리셋 버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는 활력을 주고, 점심에는 피로를 풀고, 밤에는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 세 번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한 달이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의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점심 식사 후 철분과 함께 한 알, 잠들기 전 콜라겐과 리포조말 한 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세포를, 혈관을, 피부를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기고 고생하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보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자녀분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엄마가 좋은 건강 정보 봤어. 너희도 미리 챙겨라. 이 한마디가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특히 40대 넘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비타민C 부족은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가족에게 전해주는 건강 지혜. 그게 바로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